자, 이번 문제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개념만 들이대도 답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필시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 영역 공부할 때부터 계속 MEC 사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정말 5초도 안 걸립니다. 자, 그림이 주어져 있고 통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지 보러 갑니다. 1번 진술이 가장 짧죠. 지지정당 없음의 비율이 낮아졌다. 자, 그러면 이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봐야 할까? 이것을 봐야 할까? 정보의 지자 선택이죠. 자, 붉은 실선이 A당이고 검은 점선이 B당입니다. A당, B당 정당 지지도죠. 근데 1번에서 무엇을 물었냐면 지지 정당 없음의 비율을 찾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구간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사고죠? 미시 사고입니다. 이것만 보는 순간 답은 1번으로 정해지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 통계표를 보면서 또 계산하려고 그러던데 계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계산하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예시 문제입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를 보니까 좀 특이하죠. 시간분의 돈, 금액입니다. 그러면 선택지 보러 갑니다. 12만 원 될 것 같다. 계산해야 되죠. 차이가 난다. 계산해야 되죠. 자, 적게 든다, 많이 든다. 계산해야 되죠. 4번을 보세요. 단가로 치면 저렴하다. 여기서 단가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단위가 단가 개념이죠. 시간분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비고에서 3시간 이상 대관 시 20% 할인해 준다 그러죠. 그러면 2시간 사용때와 3시간 사용때 단가 계산하면 당연히 할인해 주는 쪽이 단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이 개념 가지고 답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계산기를 동원해서 계산해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기 줄 테니 계산해서 답 찾을 거니 아니면 이와 같은 개념 가지고 파악할 거니 이 선택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습니다. 잘 안 풀린다. 어떻게 풀면 될까 하고 물었죠. 자, 발문에서 최소 운송 비용 측면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경제 원칙을 끌고 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은 경제 원칙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그러면 전체 비용을 종속 변수로 두고 각각의 수단을 독립 변수로 두는 겁니다. 자, 전체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놈은 비용이 가장 적은 연안회성이죠. 최소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가 가장 적은 연안배송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진술만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죠. 자, 경제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관계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 행시 문제입니다. 제목 단위 확인하고 선택지 보러 갑니다. 1번 50% 이하, 3번 20% 초과.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계산을 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진술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일단 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평행감이랍니다. 자,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합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합하는 게 쉬울까요? 계에서 이것을 빼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더 쉽죠. 그래서 171 빼기 얼마입니까? 29죠. 하면은 142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자, 무가와 음사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87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죠? 55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다 포함시켜도 55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 값보다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겠습니다. 3년 미만이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한평행감 중, 자, 171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19를 빼야 되죠. 171 빼기 19 하면은 152입니다. 엄사 출신자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172에서 이제는 이것을 빼야 되죠. 134를 뺍니다. 그러면 얼마 남죠? 18이죠. 최소 18명은 들어가야 되죠. 5번을 보겠습니다. 적어도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정수 공부하면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집합을 생각하라 이렇게 많이 익혔죠. 그래서 1년 6개월 미만 또 찾습니다. 이 숫자 크기를 더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09명입니다. 자, 24명 이상이 문과 출신이다. 그러면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87입니다. 그러면 22명이죠. 24명이 아니라 22명이 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2번과 4번, 5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집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좀 느낄 때가 된 겁니다. 감각과 눈치도 실력이다. 이렇게 내가 제목을 정했는데, 자, 회계 관련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근데 출제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서 또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문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다 봐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감각과 눈치도 실력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발문에서 사채장부 가액을 묻고 있죠. 이 D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눈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더하면 무엇인가 이것보다 큰 값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98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돼야 되죠. 이것도 실력입니다. 자, 맨 처음에 공부했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료 해석을 리트러시 관점으로 봐달라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진술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 정확하게 진술되었나,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표현은 적절한가, 이것을 봐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계속 상황을 파악하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활성한 능력,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결국은 일하는 머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정보가 있다. 자, 정행철 팀장이 하는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NCS를 만들고 그리고 완성된 NCS를 각 공기관에 소개하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대로 교육한 것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초보를 먼저 봐달라 그러죠.